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서 제가 그동안 궁금한 점이 있었던 점들을 좀 여쭤보면서 같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저는 가끔씩 9시 넘어서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전업 투자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저는 취미로 이제 투자를 배우고 있는 수준이지만 전업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장이 열리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이승조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네. 전업 투자자는 우리가 8시 45분에 장이 열리잖아요. 네. 저는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요. 네. 저 그래서 6시에 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6시에 일어나서 그날 미국 시장을 다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HTS에서 해외 인덱스,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그 또 중심 종목들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해외 종합편에 한 30개를 매트릭스로 만들어 갖고 네. 이 30개 종목들 요새는 최근에 저는 비아디하고 중학 투자 이제 미국보다는 그쵸. 저는 중국이 더 잘 갈 것 같아서 저장동팡이라고 해서 이제 딥시크 관련된 네, 요즘 종목입니다. 계속 딥시크 예. 이야기 나오죠. 우리나라는 딥시크 공공기관에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차단하더라도 저는 중학 투자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딥시크 열풍이 엔비디아를 급락시키고 이 중국 그 딥시크 관련된 종목들 이 저장동팡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의 어떤 핵심 종목들을 3개, 5개 샘플링. 그 작업을 계속해요. 네. 이게 이제 저장동팡은 지금 스테이트 상한가 지금 3번째 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옛날 뉴스케일이 그 SMR 이 뉴스케일이 이게 언제 우리가 이게 입을 때 1.8불 입을 때 이게 지속도 빠질 때 앞으로 그 소형 원전이 주도할 것 같다 해갖고 이거를 세팅한 기분이 지금 딥시크 관련된 종목이고 이게 이제 2불짜리가 30불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이 미국 시장을 먼저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텔레그램을 뒤져요. 오, 텔레그램도 활용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는 텔레그램을 봐야 될 거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텔레그램에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약간 블로그 같은 느낌으로 매일 해주시는 분들이요. 네. 그런 분들을 주식 채널 텔레그램을 여러분들 네이버에 텔레그램 찾아갖고 주식 텔레그램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유명한 것들 유명한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미국장 특화된 텔레그램, 그 다음에 각 증권사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 요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시황을 가장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미래에셋의 사제콩이라고 하는 서상영 전문가가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그렇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호석 아카데미라든지, 잘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권회사, 네. 그 다음에 싱크풀이라든지, 아이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 통해서 그걸 한번 쫙 훑어봐요. 그런데 1시간 반 가요. 그렇죠. 저도 미국 시장 시황 담당했을 때 캐스터로서 새벽에 4시 반까지 회사 가고 그 전에 한 2시쯤에 일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같이 사전 시장 조사를 그러니까 전투 전에 내가 중요하게 오늘 이슈화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즐겨 보는 데가 이것도 다 investing.com. 이 사이트는 저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investing.com을 들어가요.
인베스트닷컴을 여기 KR은 이제 한글로 된 인베스트닷컴인데 여기에서 뭘 주로 보냐면 이제 텔레그램이나 주요 뉴스보다 경제 캘린더. 경제 캘린더. 그러면 오늘 밤에는 주요 발표가 뭐가 있나? 요 시간대별로 쫙 나오잖아요. 네, 이거 특히 미국 중심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들의 시간과 예측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런 거를 적어놔요. 노트에 필기하고. 다음 날에 있을 그렇죠. 일정들을 미리 하루 전에. 이 작업을 하는데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러면 6시에서 뭐 조금 시작은 6시 반에 하고 그 다음에 한 8시 한 20분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요이 땅 준비라는 거. 어느 걸 매도할 건가. 요이 땅 준비. 어느 걸 매수할 건가. 네. 그리고 어떤 오늘의 핫 이슈는 뭔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셀 엠틀 올트만이 한국 와갖고 뭐 의료 AI 로봇이라든지 네, 뭐 이런 오늘 차트에서 의료주 중에 하나가 20% 이상 상승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테마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아직 안 나온 테마는 뭘까? 이런 걸 다 적어서 거기에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각 증권사에서 가면 요렇게 각 증권사에서 미리 생각할 수 있게끔 블록화 시켜서 테마 종목들을 이렇게 샘플링한 게 있어요. 오늘은 유리기판이 최고로 강했어요. 이거는 삼성그룹이 유리기판 직접 생산하겠다 해서 오후에 발표하면서 오전에서는 보안 마이너스였다가 뭐 필옵티스라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너무 급등한 좀 쉴 때 우크라이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재건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요런 것들이 어떤 에너지가 주로 상승 테마 순위를 요거 복사를 해놔요. 그리고 오늘 상승만 보지 않고 오늘은 하락 섹터의 또 테마구는 뭐냐? 갖다 해서 조선 기자재, 요소수 한 달 전만 해도 조선 기자재 했는데 요번에 이런 쪽에 또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빠졌다가 요게 언제쯤 터닝 할까? 오른 거는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올랐다가 어디서 또 변동을 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시나리오식으로 점검해서 실전 매매할 때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날 미국장 글로벌 시황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일정들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한국 그 HTS에서 테마별로 또 그쵸. 상승하고 하락했던 것들 이유는 뭐였는지 정리했던 내용이랑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과정이 8시 이제 40분 전까지. 8시 40분 전까지. 네. 그러니까 40분이 아마 그 5분 그 촉박해요. 그래서 8시 20분에 모든 거를 정리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딱 이럴 때, 예, 그럴 때 HTS가 옛날에는 제가 6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기가 빨려. 그래갖고 지금은 3개예요. 가운데 하나 놓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매도, 오른쪽에는 매수. 아, 진짜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왜냐하면 파생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한과 같감은 어떨 땐 실수해요. 급하게 하다 보면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를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하고 가운데는 뉴스나 데이터나 이런 거를 그 클러스터 만들어서 계속 그 정리하는 쉴 때 매매가 쉴 때는 계속 정리해요. 그래서 그 워드에다가 복사를 해가 계속 떠나요. 아니면 나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해요. 네. 페이스북에 첨부시켜 놓고 나만 보기 해요. 그래서 그게 딱 정리한 다음에 이제 4시, 3시 반에 딱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자요, 1시간. 그래서 연락이 안 되시는군요, 그 시간대. 네. 아직까지는 이제 밥 먹으라고 깨워요. 네. 예, 밥 먹으라고 깨워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대충 하면 한 8시 정도 돼요. 그럼 8시 때 그날 정리했던 거, 그날 매매 생각대로 간 거, 이거 생각대로 안 간 거 정리하면서 또 기록을 해놔요. 복귀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내일의 준비 과정을 준비하는데 11시 반까지 해요. 거의 정말 전업 하루가 무지 바빠요.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거의 전업 투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통신 측정산에 들고 다니.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 나서 쉬는 거는 장 끝나고 잠깐 자는 거, 그 다음에 11시 그 미국장 시작하는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6시 일어날 때까지 자는데, 문제는 중간에 꼭 한두 번 깨요. 그래서 이걸 단막일 보지 말아야 돼. 네. 그런데 이제 깨면 잠깐 또 봤다가, 이게 이제 그 전업 투자자들이 잠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쉬는 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예,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 관련된 거 근처도 안 가. 오히려 그렇게 푹 쉬어야지 또 다음 그쵸. 주를 준비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오히려 멍 때리 하거나 맛있는 거 찾아다니거나 뭔가 다른 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신경을 다른데 뭐. 그래서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극장을 그때 정주행 그때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굉장히 밑바닥에 가야, 그래야 승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침에 딱 요것 확인해라, 뭐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는 저와 같은 비슷한 스타일로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직장인이라든지 다른 일이 많은 분들은 저같이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종목을 3개나 다 압축해요. 그리고 매일 볼 필요가 없는 종목 갖고만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절대 풀베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시드머니를 항상 고려해서 자금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서 트레이딩보다는 좀 뭔가 길게 호흡을 봐요. 그래서 대충 전업투자가 아니신 분들은 대충 한 달에서 3개월 기준으로 한 번 내지 2번 매매하게끔 하는 대상이라든지 네. 그런 종목 갖고 하고, 약간 이제 트레이딩 감각이 조금 시간이 할애가 많으신 분들은 대충 아침에는 바쁘더라도 중간에 볼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한 2-3시간, 3시간 집중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구자를 또 쪼개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매매할 종목하고 이거 뭐 하루치기, 3일치기 트레이딩 할 종목을 구분하셔 갖고 훈련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충 지금 초보 투자자 되시는 분은 이런 훈련을 3년 정도 해야 2,5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을 다 뭔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업 투자가 항상 뭐 하루 종일 통신 투자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업은 그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이 들어오겠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이 전업 투자 되기 전에는 통신 측정산에 많이 없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 갖고 내지 3종목 갖고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그러면서 그 시간 틈틈이 저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아는지, 기업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갖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저는 다원시스를 계속 장기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들어가서 증권 보기를 들어가서 이 네이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그동안 뭐가 주로 있나를 대충 1개월에서 3개월 코스를 한번 쭉 눈으로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전자 공시를 가갖고 이 전자 공시를 가다 보면 최근 사업 보고서, 네. 최근 사업 보고서를 찾아갖고 이 최근 사업 보고서를 읽어봐요. 여기 보시면 분기 보고서로 9월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뭐 단말기 통하든지, 저는 심지어는 이거 프린트해서 봐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전자단말기를 이렇게 보면 거기도 표시하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종이 냄새가 더 좋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요? 중요한 내용은 종이로 봐야지. 종이로 해갖고 막 거기다 적고 막 네. 별표 다시 하고 그래서 이런 회사 개요나 연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핵융합 딱 보면 다운시스 하면 핵융합 딱 나오잖아요. 이거 전동차 매출이 큰데 핵융합은 뭐 있지? 그럼 핵융합인데 요게 샘 올트만이 이제는 양자 컴퓨터 팔아먹고 의료 로봇 팔아먹다가 이제 유럽 가면서 핵융합을 팔아먹. 그럼 이거 연결된 종목이네. 이런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초보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읽어보다 보면 어떤 빅데이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글로벌 변수에 어떤 종목이 연결돼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거를 저는 2,500개 이상을 하면 한 3,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천천히 계속 그쵸. 기업들에 대한 지식을 좀 축적을 해야겠네요. 그게 기초 훈련이에요. 네. 그 과정을 거쳐야 일단 어떤 상황에 와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중심을 지킬 수 있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악재가 나왔다 어떤 때는 호재 나왔다 해서 막 변동 줄 때 중심 지킨 사람은 흔들 때 오히려 더 사거나 뭐 지나면 다시 오겠지 이런 판단이 쓰는데 그런 중심이었거나 판단이 안 되고 기어 모를 때는 급락할 때 같이 손절해버리고 또 급등할 때 따라붙고 이게 부안해동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매매가 잦아지면서 오히려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보고서 있는 것들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놓인 환경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초보 투자하고 시간이 어떻게 대응해서 주시장을 접근하는지. 왜냐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근무할 때 이 HTS 놓고면 이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화장실 가서 몰래 보고 막 그렇죠. 이러지 않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쵸.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HTS 접근 못하게 끊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MTS 갖고 막 이렇게 하는 투자자도 봤는데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초보 투자자들이 착각이 뭐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뭐 처음 들어오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뭐 어리고 뭐고 책 몇 권 읽고 뭐 하면 뭐 가자 해서 뭔가 전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초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망해요. 초기 행운이.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한 3년에서 5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있으면 그때 투자 자금을 키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초 자금의 적절한 수준만 하시는 게 그리고 그 사이 그때 이걸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레버리지 절대 일으키지 말고. 네, 그렇죠. 예, 레버리지가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훈련이 다 안 된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쓰는 법도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나마도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봤을 때는 그냥 선배가 삼성전자 안전하니까 그냥 그거 넣어 이러면 사실 그거 한 종목만 아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분야를 잘 생각보다 아직도 주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 백화점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기업 뭐 2개, 3개로 천천히 시작을 해서 미리 매수가, 매도가 그 자신의 투자 방향에 맞는 그 기준점 만들어 놓고 그런 차트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배경 지식들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고 현실적이겠죠. 그 다음에 초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간단해서 가장 위험한 게 친구, 가족, 증권,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분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자금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백화점 절대 만들지 마시고 누구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이게
좋다고 그럴 때는 진짜 좋은가 봐 어디 검증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자금 배분도 자기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하셔야지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야, 저기 어떤 팀이 내가 잘 아는 선배들 얘네들 꾼들이야 작전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 찍었대. 들어. 그래갖고 보니까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따라.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연예인들 이렇게 쭉 하면 누구 해서 주식 실패했던 분들 다 보면 연예인들 사람들 좋잖아요. 친구, 뭐, 호영, 호재. 그래서 이쪽 전문가나 이쪽 세력들한테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아는 수준만큼 전략 짜고 배팅하고 그 수준이 되기 전까지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지. 가장 위험한 게 누가 사라고 해서. 이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누가 사라고 했어요. 초보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들어요. 그럼 들은 다음에 내가 검증하고 이건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그럼 자금 얼마 할까? 요렇게 순서를 단계로 밟아가야지 무턱대고 그래 놓으면 어떻게 돼? 불안하죠. 왜?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이 아니까 노상부가 원망하지. 원망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중심을 지키면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주식이라는 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처음 주식시장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들어와서 사실 저도 3년 동안은 직접 투자는 손도 못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 직업을 선택하시고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운 좋게 돈을 번 것 같아요. 돈이 벌리니까 매력적이다. 아니 나도 그 90 갔다 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 98년에서 2005년. 네. 그때는 완전 망가져갖고 그냥 힘들었는데 그걸 잘 견뎌갖고 운이 좋아서 그 이후에 이제 됐는데 일단 주식은 돈이 벌려야 재밌어요. 맞아요. 네. 손해 나면 이게 완전히 우리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 이렇게 편말해놓고 딱 붙여놓고 아웃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적성에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손실의 그 근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손실이 났을 때 수익 났을 때보다 손실 났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안달 바이러스하고 징징 바이러스라고 제가 하는데 네. 안달 막 이거 어떻게 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셔야 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샀는데 7,000원, 5,000원까지 빠졌어요. 순식간에 대응도 못했어. 그럼 이걸 안달 바이러스 이걸 손절해 갖고 이거 그 기업의 중심 되면 또 파이프라인 하면 나는 이 기업의 미래를 믿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를 더 떨어지면 더 사겠어라는 근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종목 갖고 바로 사서 먹는다는 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한 번에 샀는데 떨어졌을 때의 근력, 손실의 근력, 로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로직화시킨 다음에 성공해서 먹고 나오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선수들도 전업투자 오는 게 손실을 팔아갖고 빨리 다른 거 이동해갖고 이동의 리스크. 네. 수많은 데서 매일매일 스타 종목이 나와요. 근데 내가 산 게 꼭 스타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산 것들은 사자마자 급락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손절해갖고 다시 가고 손절하고 가서 3번 실패하면 구자가 망가져요. 네. 그러면 아예 마이너스로 견뎠다가 손실폭이 줄어들거나 플러스 될 때까지 그 종목 갖고 조절하는 것보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의 근력과 아까 얘기한 안달 바이러스라든지 징징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정신적 훈련. 그래서 이 주식할 때 여러 가지 기법되지만 저는 심리학 공부다라고 해요. 네. 투자 심리학. 이거에 대한 기준과 행동 경제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갖고 공부하시다 보면, 인간들의 행동에 이런 그 편향들을 나는 잘 견뎌야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겪어야 이 시장의 험난한 이 흐름을 견뎌내고 내가
돈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추천하시나요? 전, 개인 추, 투자자분들. 전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금융 전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앞으로의 세상은 저는 이 금융 전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갖다 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속도가 굉장히 나오고 AI 되고 인공지능 발달하면 이런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지식이 있으면 뭐 갖다 얘기해서 사업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또 뭐 의사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갔거나 이제는 저는 개인화가 되는 것 같고 전 세계로 대상으로 요만한 단말기 하나로 전 세계와 싸울 수 있는 금융 전사적 사고로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앞으로 미래에 주도하는 직업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훈련하고 추천드립니다. 네. 늦었다 생각할수록 급하게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가면서 또 좋은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